시쳇말로 치면 설명충? 인문학적 제너럴리스트가 되시면 글담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글쓰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. 그 틈새를 벌려나가는 방식이죠. 안녕하세요.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. 자,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주 급격히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학 에세이 수업이에요.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수업을 예전에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. 또 지금 현재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심지어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아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수업들 전체를 100%로 치자면 거의 한 3분의 1? 한 30% 정도는 이 인문학 에세이 수업인 것 같아요. 그만큼 언제부턴가 현재 제 스케줄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업 중 하나가 됐는데요. 제가 이 수업들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인문학 공부법 중 하나로서 글쓰기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우리 아카데미 카톡 상담사분들에게 아주 자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라고 해요. 글쓰기가 잘 안 돼요. 너무 힘들어요. 자, 이 글쓰기, 그렇죠. 굉장히 어렵죠. 그렇다고 실력이 빨리 느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이 글쓰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. 자, 유형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그 유형이 있는 만큼 글이 잘 안 써지는 근본적인 이유, 근본 원인 역시 몇 가지 케이스로 범주화해 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. 물론 상세하게 나누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죠. 하지만 좀 거시적으로 청킹을 해보자는 거예요. 자, 적어도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을 가르쳐 보면서 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글쓰기를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주 거칠게 분류해서 대략 3가지 정도의 스타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, 이 대표 유형 첫 번째를 일단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처방전도 함께 제공해 드릴게요. 자, 일단 이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이 뭐냐, 애당초 이 분량 자체를 잘 못 채우시는 경우들이에요. 예를 들어 제가 수업에서 과제로 드리는 에세이 같은 경우 최소 3페이지 내외 정도는 거뜬히 써줘야 이게 좀 글다운 글처럼 나는 구색이 맞춰질 수가 있는데 그 필요 최소한도의 양 자체가 잘 안 채워지는 케이스죠. 자, 이런 분들은 어느 부분, 어느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 문장력,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부연서술하는 능력으로서의 문장력이 현저히 부족하신 경우, 그러신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. 자, 오늘 제 강의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. 부연서술 능력.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토파쓰기 능력 같은 거죠. 자, 이 토파쓰기란 건 이런 겁니다. 약간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말인 것 같긴 한데요. 요새 유행하는 시쳇말로 치면 이 설명충? 뭐랄까, 이 설명충스러운 기제를 이 글쓰기 영역에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킨 그런 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가벼운 문장 하나 또는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가 담긴 무거운 핵심 문장 하나를 읽는 사람한테 툭 던져놓은 다음에 그걸 마치 눈덩이를 불려가듯이 확장시키는 글쓰기 스킬이에요. 왜 우리가 흔히 입담이라고 하죠. 말주변 좋으신 분들,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작은 소재 가지고 하나 시작해서 막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더 붙여나가잖아요. 또 그게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.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죠. 자, 바로 이런 것처럼 이 글쓰기에도 글담이라는 게 있어요. 읽는 사람한테 일단 문장 하나를 툭 던져줘서 이 인지적인 틈새를 만든 다음에 그 틈새를 벌려나가는 방식이죠. 자기가 원하는 단락, 분량만큼 자기가 주도하는 리듬대로, 그게 바로 글담이에요. 또 그게 바로 토파쓰기 스킬입니다. 아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자면 부연서술 능력이라고 봐도 되고요. 제가 조만간 이 다른 영상에서 이 예문을 한번 정확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매달 우리 북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에세이가 있죠. 거기서 좀 적당한 대목을 발췌해가지고 아주 각 잡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. 아마 그 예시를 보시면 감이 좀 더 정확히 오실 겁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뭔가 글을 쓸 때 이 분량이 잘 안 채워진다. 그건 속칭 글담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떤 클리닉이 필요한 거냐? 해결책은 2가지입니다. 이것도 역시 이 글담이 왜 부족한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따라서 처방전도 약간 달라지는데요.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경우예요. 한마디로 내 머릿속에 담긴 이 양질의 인문학적 콘텐츠가 부족한 케이스죠.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이 썰이 길어지질 못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자연스럽게 분량이 안 채워지는 거죠.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. 이런 경우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.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서 여러 가지 담론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. 철학, 경제나 역사, 또 정치라든가 문학, 그리고 과학,
또 예술, 뭐 기타 등등등 이 각각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이 정말 종횡무진 막 일사불란하게 활용되어야만 실제로 제대로 된 글, 이 글다운 글이 써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이 북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에세이 예시 파일이 있었죠. 저번 달 주제가 예술이었잖아요. 예술은 도대체 왜 시대별로 변한 걸까? 그런데 제가 그 에세이 예시 답안에서 정말 딱 예술 얘기만 했나요? 그 에세이 예시 답안 안에서 제가 쓴 모든 논거와 예시들이 정말 딱 예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그런 소스들이었냐는 겁니다. 절대 아니었죠. 그 글 초반에는 뇌과학, 특히 도파민 개념을 활용했고요. 글 후반에는 역사학, 특히 역사학자 이언 모리스의 책, 이 가치관의 탄생을 인용하면서 논지를 전개했죠. 이런 식인 겁니다. 인문학적 제너럴리스트가 되시면 돼요. 그럼 글땀도 자연스럽게 늡니다. 자, 이 두 번째 문제점의 경우는 막상 아는 건 좀 많이 있는데 정작 표현력이 부족해서 글이 잘 안 써지는 케이스예요. 이런 분들은 지식 콘텐츠가 부족해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. 구슬은 서말인데 이 구슬은 정말 많은데 이 꿰는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성향 때문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. 뭔가를 약간은 만연하게 설명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, 제가 아까 이 속된 말로 설명충이라고 했죠. 이 설명충과는 완전히 반대 기질의 분들, 이런 분들이 막상 알고 계신 건 굉장히 많은데 정작 표현력, 이 문장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. 이런 분들은 일종의 극약 처방 차원에서 약간은 이열치열 같은 그런 치료법이 필요해요. 물론 뭐 본인은 약간 귀찮고 조금 싫다 하더라도 뭔가 별것 아닌 사항조차도 매우 촘촘하고 세밀하게, 그리고 또 약간은 길고 약간은 장황하게, 이런 식으로 뭔가 부연 설명이 풍부하게 서술된 그런 성향의 책들이나 이 글들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. 그래서 전 이런 분들에게 1차적으로는 소설, 아니면 2차적으로는 이 소설가가 쓴 에세이를 읽으시라고 추천드려요. 자, 이 소설, 이 현대 소설만큼 뭔가 별것 아닌 사항 몇 개 가지고 막 그렇게 풍부하게 몇 장씩이나 써댈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장르? 소설 말고는 찾기 좀 힘들어요. 뭐 논픽션이라든가 약술 서적을 간혹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흔하진 않죠. 그래서 소설이 단연코 최고입니다. 이 소설가들이 기본적으로 수다쟁이 성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난 글이 자꾸 짧게만 써진다, 아는 내용들은 좀 있는데 이걸 길게 못 쓰겠다, 그러면 소설책 아니면 소설가들이 쓴 에세이를 즐겨보세요. 자, 물론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말고도 글이 잘 안 써지는, 속칭 좋은 글쓰기라고 볼 수 없는 유형들, 또 그러한 유형을 야기하는 문제 요인들은 아주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막상 텍스트 요약이나 이 서머리는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막상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케이스들,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으로 모순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자신의 글 자체가 논리적으로 배중률을 어겨버리는 케이스들, 뭐 기타 등등등 진짜 엄청 많아요. 오늘은 그 수많은 문제 유형과 문제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스타일만 분석해드린 거죠. 앞으로 이 기회가 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에세이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이 많은 사항들, 그리고 이 실제로 지금 수강생분들, 학생분들한테도 실제로 알려드리고 있는 글 잘 쓰는 노하우에 관한 얘기들을 좀 자주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